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이 환우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편하게 해드리고 좀 더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의 최신 경향 그리고 이 새로운 약제 개발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문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염증성 장질환 원인은 잘 모릅니다. 아쉽게도 잘 모르고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모르는 게 아니고 외국도 잘 모르는데 아마도 생각하기는 유전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에서 장내의 다양한 미생물에 대해서 비정상적이고 또 일부는 과도한 면역 반응이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는 약제는 면역조절제, 아까 말씀하신 면역조절제를 장기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럼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대원칙은 무엇이냐? 이미 장기간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과적인 완치 방법은 아직 없고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질환의 특성상 약을 좀 빼먹고 안 먹고 하더라도 또 당장 나빠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질환 자체가 결국 저절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럼 증상이 좋아졌다고 좋아졌네? 병이 나은 건가? 그리고 또 약의 부작용이 두렵다든지 혹은 너무 바빠서 약 복용을 까먹는다든지 해서 약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상이 심한 정도와 장애 염증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환자에서는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증상도 같이 나빠지지만 불행하게도 속에서는 계속 염증이 지속되지만 환자분들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별로 불편감을 못 느끼고 멀쩡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크론병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장의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장이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장이 터져서 아까 무시무시한 사진들 많이 보셨죠? 장이 터져서 고름이 차거나 혹은 장기간 염증이 지속되면 대장암이나 소장암 위험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치료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쪽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치료 목표는 증상을 좋게 만들고 임상적인 관해라고 하는데 임상적 관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복통이나 혹은 설사라든지 체중 감소, 혈변, 전신 쇠약감, 피로감 그런 증상이 다 경감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를 달성하는 게 치료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면은 오케이 그렇게 많이 치료를 해왔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증상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진단받기 전에 발병은 사실 그 전에 오래 한참 전에 한 경우가 많은데 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좀 더 나빠지면은 증상이 확 나빠지면서 이때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가 무증상, 진단 전에 무증상 시기고 진단받고 나서도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관의 손상, 데미지라고 하는데 장이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점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협착이나 장이 터진다든지 해서 장절제를 받게 되고 장절제를 받고 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면은 또 합병증이 생기고 이런 장관의 손상은 점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염증성 장질환의 장기 경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수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진행성 질병을 보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치료 목표가 증상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장관의 염증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가능하면 점막을 치유시키자 그렇게 치료 목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염증이 있는데 약을 잘 써서 이렇게 흉터만 있고 활동성 염증이 없는 상태까지 만들자
그런 것으로 치료 목표가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의 염증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래에 오시면은 증상을 매번 체크하죠. 배가 아프고, 그다음 배변 횟수, 변 모양, 혈변, 체중 감소 그런 증상을 체크하고, 또 대부분의 환자에서 당일날 혈액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를 보게 되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게 증상과 속의 염증 상태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라 그랬고, 또 혈액 검사도 속의 염증 상태를 반드시 완벽하게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을 하게 되죠. 최근에 칼프로텍틴이라는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대변의 염증 물질 수치, 이게 직접 찔러서 피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검사법으로 염증을 잘 반영하는 검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좀 더 정확한 것은 직접 내시경을 해서 들여다보거나, 소장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안 되기 때문에 CT나 MRI, 소장 조영술 그런 영상 촬영을 해서 실제로 어느 만큼 염증이 있는지를 보는 거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증상뿐만이 아니고 과거보다는 좀 더 이런 내시경이나 영상 검사를 자주 하면서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치료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환자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검사 주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서 장의 염증이 계속 지속적이다, 심하게 지속적이다 그러면은 더 강력한 약제 추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펜타사나 아니면 아사콜만 먹고 있던 분이 이런 면역조절제를 추가한다든지, 면역조절제를 쓰고 있던 분이 주사제제, 항-TNF 제제 아시죠? 다양한 항-TNF 제제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이 치료 단계를 높이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증성 장질환의 성격은 환자별로 다 다릅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다 같은 궤양성 대장염이 아니고, 크론병도 다 같은 크론병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 서서히 밝혀지고 있고,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또 환우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우의 여러 가지 카페나 아니면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치료가 좋더라, 나한테 잘 듣는다 그러면은 귀가 솔깃한데, 그런 치료가 반드시 자기한테 잘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더 생길 수도 있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 약제 선택, 이런 모니터링, 검사 방법과 간격도 환자별로 다르게 선택해야 돼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가장 적합한 약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써야 되는가를, 약제의 효과, 그 다음에 약제의 부작용, 그런 것들 양쪽을 따져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정기검사의 방법과 주기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별로 없어도 지속적으로 병원에 오시고 꾸준한 투약을 하고, 또 크론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지 악화의 그런 가능성을 낮추고 또 장기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치료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증성 장질환의 약제 치료는 과거에는 이렇게 5-아미노팔리실산,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 그런 약들을 먹거나 혹은 항문으로 넣는 그런 치료, 그 다음에 아주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썼죠. 스테로이드. 여러 알 먹다가 줄이는 약 아실 겁니다. 소론도나 혹은 메치론 같은 그런 약, 혹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메토트렉세이트 그런 약을 관해 유도로 많이 썼고, 또 상태가 좋아지고 나서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계속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이 레미케이드나 렘시마, 휴미라, 심포니 같은 항-TNF 제제, 항-TNF라는 것은 TNF라는 물질이 염증을 악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TNF라는 물질을 차단시키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약이 나오면서 아주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고, 과거보다 수술률도 많이 떨어지고 예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TNF 제제는 이런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염증성 장질환에 기본적으로 쓰게 되고, 최근에는 좀 더 일찍 특히 예후가 경과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좀 더 일찍 사용해서 장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경과를 호전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고,
크론병으로 이미 장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재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새로운 약제는 개발되고 있나요? 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장질환 병태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잘 모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복잡한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 개개 약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약제는 어떻게 개발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보시듯이 이 기초연구로부터 해서 어떤 후보 물질을 발견하게 되면 탐색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전임상 동물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임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들어가게 되는데 임상 시험도 단계가 1상, 2상, 3상 그렇게 있고 3상 시험까지 거쳐서 이 위약, 가짜 약이죠. 비슷한 사람을 한 명은 진짜 약을 주고 한 명은 가짜 약을 주고 해서 가짜 약보다 확실히 좋아야지 그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3상 시험 단계를 거쳐서 효능이 있다고 되어야지 비로소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이 염증성 장질환 자체가 병이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좋은 약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테그린 차단제라는 게 있는데 인테그린 차단제는 이제 TNF를 억제하지 않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인테그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혈관 속에 백혈구가 혈관 밖을 빠져나가서 이 장으로 가는 거죠. 혈관 밖을 빠져나와서 염증이 있는 장으로 가서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데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 바로 인테그린 차단제입니다. 즉 백혈구에 있는 인테그린이라는 물질에 붙어서 백혈구가 이 염증이 있는 장으로 덜 가게 하는 것이 인테그린 차단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테그린 차단제는 개발된 지가 꽤 됐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타이사블이라는 약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제 크론병의 효과는 있는 것이 밝혀졌지만은 부작용이 좀 무서운 부작용이 있어서 사망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크론병 환자에서만 사용이 됐고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이사브리에 이런 부작용을 좀 감소시킨 약이 나왔는데 그것은 장에만 작용해서 신경부작용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약인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베돌리주맵이라는 약이고요. 상품명으로는 킨텔레스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약은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에 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밝혀져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다 허가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 항-TNF 제제, 렘케이드나 렘시나 휴미라 같은 약에 잘 듣지 않은 혹은 부작용이 있는 그런 경우에 이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적응증이라고 하는데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급여가 안 됩니다. 급여가 안 돼서 너무 비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아마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베돌리주맵 말고 다른 약도 있습니다. 에트롤리주맵이라는 베타7이라는 것을 차단하는 약도 있는데 그것도 2014년 연구에서 가짜 약하고 비교했을 때 10주 정도 약을, 2달 반 정도 약을 쓰니까 가짜 약은 좋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도 에트롤리주맵을 쓴 사람은 좋아지는 사람이 이 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이상 연구죠. 그래서 우수한 점이 밝혀져서 현재 삼상 연구라는 건 좀 더 대규모 환자,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 연구가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이런 삼성 연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전 세계에서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도 중요한 삼성 연구는 다 참여하고 있고 에트롤리주맵에 대한 이 삼성 연구 저희 병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IL 인터류킨 12-23 차단제라는 것인데 이 약은 이미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유스테키누맵이라는 스텔라라라는 약인데 이 약은 건선, 아주 만성 염증성 피부병이죠. 건선에 대해서 보험급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크론병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크론병에 대해서 금년에 미국 식약청과 유럽의약청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이 유스테키누맵이라는 것이 이런 IL12-23이라는 물질을 여기 P40이라는 데 붙어서 차단을 하면
그 다음 염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스텔라라는 약이 나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는 삼상 연구가 국내 진행 중이고 지금 예상컨대는 아마도 2018년 정도는 이 크론병에서 우리나라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식약처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이 좀 길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 P40 말고도 이 P19라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신약도 개발되어서 국내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저희 병을 포함해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너스 카이네이즈 억제제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젤잔지라는 약이 있고 이건 먹는 약이라는 특징이 있죠. 먹는 약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보험급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JAK, 잭이라는 것에 딱 붙어서 이것을 작용을 억제하게 되면은 그 다음 후속 염증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런 만성 염증성 질환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해보니까 가짜약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크론병에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약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 허가되지 않았고 이런 젤잔지 말고도 이 JAK, 다양한 JAK가 있는데 다양한 JAK를 억제하는 그런 다른 형태의 물질들이 많이 개발돼서 이상 및 삼성 연구들이 국내에서 예정되어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S1PR 조절제라고 있는데 S1PR 조절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림프절이 몸속에 림프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림프절에서 림프구가 나와서 장 쪽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면 장의 염증을 좀 더 심하게 하는 것인데 이 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좀 덜 이동하게 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오자니모드라는 그 이 약이 바로 S1PR 조절제인데요. 이 오자니모드라는 약이 궤양성 대장염에 효과가 있다. 증상도 좋게 만들고 장 자체 점막 치유도 좀 더 잘 시킨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좀 더 대규모 연구, 그 다음에 크론병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고 S1PR 조절제가 다양한 종류들이 개발돼서 역시 저희 병원을 포함한 국내에서 임상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SMAD7, SMAD7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인데 이 약은 이 TGF-베타1이라는 것이 억제되면 염증이 좀 더 심하게 되는데 그런 단계를 차단한 약이 이 SMAD7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고요. 몽게르센이라는 약인데 몽게르센 크론병 이상 좀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가짜약보다 훨씬 가짜약이 좋아지는 사람이 한 10%라면은 이 몽게르센 약을 써서 좋아지는 사람 많게는 거의 65%, 65% 돼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 몽게르센은 현재 저희 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임상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 줄기세포의 면역 조절능, 재생능이 염증 질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는 면역 조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줄기세포의 특성이라든지 혹은 염증성 장질환의 동물 모델, 마우스 쥐 모델이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있는 쥐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그런 줄기세포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난치성 크론병 치료의 보험급여로 쓰여지고 있죠. 그러면은 치료뿐만이 아니고 장애 염증이 있는 그런 크론병에서는 어떠냐. 여기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연구는 별로 없지만은 현재 국내에서 제대혈 태반 유래 줄기세포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1상 및 2상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이고 제대혈이 다른 데서 유래한 그런 줄기세포보다 면역 조절 기능이 좀 더 우수하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 전략은 과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향이고 또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경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기적 질병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혹시 이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렘시마 혹은 심퍼니 그런 주사약을 쓰자 그렇게 들으시더라도 주사약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시거나 회피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필요한 경우는 제대로 적절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다양한 작용 방식을 가진 약제들이 개발되고 또 많은 약제들이 2상 또는 3상 임상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실에서 임상 연구에 참여로 이득이 기대되는 환자분한테는 약제를 소개드리고 또 임상 연구 참여를 고려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